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또 다른 예인데, 올 4월 달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방산 관련 업체에 트리저 교육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뭘 만드느냐 하면, 이 회사에서는 이 장갑차, 군용 차량을 만드는데 이 장갑차를 만듭니다. 이 장갑차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장갑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장갑차의 기동력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장갑차가 가다가 탁 섰을 때 장갑차가 안전하게 탁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많은 장갑차들은 급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장갑차가 뒤집히는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면 장갑차라는 것은 장갑이 우선 굉장히 두껍습니다. 위쪽에 굉장히 두꺼운 철판을 쓰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화기들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위쪽에 무게가 높습니다. 무게가 크죠. 그러다가 보니까 급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렇게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트리저적으로 해결해보자고 저한테 제안을 했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도를 천천히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법, 또 뒤쪽에 무게를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을 문제를 일으키는 경계 영역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제시한 사람으로부터 해서 그 관련 팀에서 이 부분에 있는 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이제 과장, 부장급 한 중간 간부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실제 그림을 그렸죠. 그랬는데 비슷하게는 그려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그 그림을 수정했죠. 자, 그러면 그 그림을 한번 보죠. 문제를 일으키는 한마디로 급정거 시에 이 장갑차가 뒤집히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보죠. 자,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장갑차에 뒤집히게 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 경계 영역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했을 때 무게 중심까지는 생각합니다. 전체 인원의 기계 쪽이나 이런 쪽에 전공을 한 분들의 전체의 한 30% 정도 인원은 무게 중심이라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까지는 적당하게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는 학교에서 무게중심이라는 것을 많이 배우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서 발생되는 또는 우리가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되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무게중심 하나로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더 중요한 팩터는요, 무게중심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바닥에서 무게중심까지의 높이 H입니다. 이 높이 H가 높으면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집힙니다. 만일의 경우 높이 H가 충분히 낮다면 절대로 뒤집히는 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뒤집히지 않을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지금 그 다음 또 한 가지 팩터가 더 있습니다. 높이 H뿐 아니고 그 다음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이 경험으로 잘 알 겁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을 보면 특히나 추력하고 승용차하고 충돌을 했을 때 많은 경우 승용차가 추력 밑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충돌 직전에 승용차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딱 잡죠. 브레이크를 쫙 밟으면 승용차가 앞쪽으로 팍 이렇게 내려갑니다. 앞이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차에 있는 스프링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질량이 앞쪽으로 쏠려지니까 스프링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스프링에 의해서 차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장갑차의 경우도 뒤집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무게중심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은 평소에 장갑차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 스프링 부분이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다가 보면 뒤집히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자, 한번 보죠. 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프링이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에는 이 스프링이 작동을 못하게 하라. 즉, 스프링이 앞으로 이렇게 수축되는 게 아니고 스프링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라. 그러면서
오히려 뒤쪽이 뒤에 있는 차체의 중심 뒤쪽 차체의 뒤쪽이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어 보라. 어떻게 하느냐 보죠. 그림을 이렇게 하죠. 자,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게 중심까지의 높이와 스프링의 문제인데,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앞쪽에 있는 스프링이 줄어들면서 수축되면서 차가 앞쪽으로 뒤집히는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그림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스프링이 작동하게 해라. 뒤쪽에 있는 스프링이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기울이면 전체 무게중심이 낮아지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스프링은 높이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약간 줄어들죠. 그렇지만 뒤쪽에 있는 스프링은 굉장히 많이 수축됐죠. 이런 형태가 되면 높이가 낮아졌고 앞쪽이 높기 때문에 뒤집히는 일은 없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경우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세계적인 많은 발명품이나 과학이 이 자연으로부터 오는데, 이 자동차의 급 브레이크 상황에서 뒤집히는 상황에 관해서는 아직 인간들이 자연으로부터 배우지 못했어요. 자, 이게 왜 지금까지 자연으로부터 그걸 못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도 물론 이 문제를 트리즈적으로 다뤄보기 전까지 전혀 자각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저는 트리즈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는데요. 이런 것뿐이 아니고, 자, 한번 보죠. 여기 치타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타가 지금 멧돼지를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멧돼지가 방향을 쫙 틀었다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치타가 어떻게 정지를 할까요? 아마 치타가 정지하는 모양을요,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바로 이런 형태일 겁니다. 이런 형태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치타의 앞다리를 쫙 앞쪽으로 뻗으면서 뒷다리나 엉덩이 부분은 바닥에 거의 꺼집니다. 바닥에 이제 닿으면서 쫙 정지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치타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을 밑으로 내리면서 어떻습니까? 뒤쪽으로 기울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차량에 있어서, 이게 뭐 특히 이제 경주용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기 해당될 수 있는데, 차량에 있어서 급정거 시에 뒤집히는 문제는 바로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다. 자, 이 같은 해결책은 우리가 문제의 상황을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장갑차의 사진으로부터 문제의 상황을 앞에서 제시한 문제의 경계 영역을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서 이런 해결책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해결책을 드렸을 때 그 회사에 있는 간부진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특허가 한 3가지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곧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자기들이 해결책에 해당하는 어떤 뭔가 그 설계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 6단계의 창의성의 1단계에 해당하는 2번째의 그림으로 표현에 대한 예제 몇 가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보다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다양한 문제들을 좀 더 어떤 문제로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경계 영역을 찾아내서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